안녕하세요. 건물주 메이커 리치언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빌딩을 매입하기 전 준비해야 되는 단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빌딩 매입 전 체크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요. 첫 번째, 빌딩 매입 자금 세우기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투입이 가능한 현금 자산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가능한 금융권의 대출 금액. 이 두 가지가 함께 체크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 금융권 대출 금액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담보대출, 하나는 신용대출인데요.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빌딩마다 탁상 감정 가격이 다 달라서 빌딩마다 담보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높아져서 2억 주고 20억 빌딩을 샀다라는 그런 소문이 실제라는 말이 여기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빌딩의 탁상 감정 가격이 높으면 담보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담보대출이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과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30억짜리 빌딩을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고 가정하고 자금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30억 매매가, 보증금은 2억 정도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대출은 15억 정도 받는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 30억에 보증금은 임대차를 승계를 하니까 2억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대출 매매 가격의 50%니까 15억을 또 빼주십니다. 그리고 취득로세는 매매 가격의 4.6%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1억 4,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 외에 법무사 비용이나 채권 할인료 등도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매매 금액의 0.9%이기 때문에 30억의 0.9%인 2,700만 원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필요 현금 투입비는 14억 7,1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투자 가능 금액, 그리고 대출 금액을 합해서 빌딩 매입 자금을 확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빌딩마다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정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빌딩 건물 가격 외에 보증금,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부수적인 자금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금 계획을 다 세우셨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는 빌딩의 종류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어떤 빌딩, 어떤 지역, 아무것도 선호하시는 게 없다면 빌딩을 골라 잡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지 종류는 선택을 하고 빌딩을 보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자, 빌딩 종류는 매입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사용할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용. 자, 직접 사용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빌딩을 매입하셔서 사옥으로 사용하시는 직접 목적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거주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익용은 투자용, 그리고 임대형 빌딩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 목적에서 첫 번째 사옥형 빌딩은 낮은 금리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는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빌딩을 매입해서 전층을 다 사용을 하시고 임대료 대신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옥용 목적으로 빌딩을 보십니다. 이 사옥용 빌딩을 구입하실 때 체크해야 될 점은 첫 번째로 잔금 전에 명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 면적이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의 사무실 위치와 근접한지 에 대해서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가장 잘 맞는 빌딩을 선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거, 상가용 빌딩이 있는데요. 직접 거주하시면서 임대료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혼재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주거형의 평수와 생활 면적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를 하실 목적이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면적도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를 놓으시는 상가 부분에 있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거주하실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거나 유흥업종이 다른 층에 들어가게 되면 거주를
건물하실 목적에서는 조금 불편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예비 건물주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수익형 빌딩인데요. 수익형 빌딩에는 투자 가치와 임대 수익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투자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보다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보시기 위해서 투자하는 빌딩인데요. 이 경우에는 역에서 아주 가깝거나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도로가 좀 넓고 코너인 빌딩을 좀 골라주시면 좋고요. 또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강남, 거래량이 많은 상급지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형 빌딩인데요. 빌딩을 매입하고 나셔서 임대 수익률이 높은 빌딩을 매입하시면 이 임대료로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고 나머지 금액으로 임대 수익을 또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률이 높고 기존에 미납은 없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빌딩은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접 사용용 그리고 수익용 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빌딩 목적을 확인하셨다면 종류와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서울 수도권 등 큰 범위보다 구 그리고 동으로 좁은 범위로 줄여나가시면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빌딩을 고르셨다면 이제는 현장을 답사를 하셔야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세 파악 및 현장 답사하기입니다. 현장은 세 가지 팁으로 답사를 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시간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빌딩은 마치 여인의 얼굴과 같아서 아침, 점심, 저녁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빌딩을 한 시간대에만 가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평일, 주말로 나눠서 유동인구나 동선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같이 보시면서 답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물의 내외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룸이나 상가 건물 등 건물 종류에 따라서는 층별 그리고 옥상, 주차장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도로폭이나 경사도 그리고 건물 노후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나중에 매입 후에 보수하셔야 되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형 건물 체크리스트인데요. 만약에 상가형 빌딩을 답사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역과의 거리나 위치의 접근성, 유동인구, 공실률, 그리고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변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근의 장사가 잘 되는지 등을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 파악을 하는 건데요. 시세 파악은 주변에 팔린 매매 사례들을 보면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딩은 아파트랑 다르게 위치마다 금액이 너무 달라서 시세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주변에 거래가 많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팔린 거래 사례는 평당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현장 답사하기, 매매 사례 검토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답사할 때에는 시간대별로 그리고 건물 내외부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가형 빌딩의 경우에는 위치나 접근성, 공실 여부, 임차 관리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빌딩 매입 체크리스트예요. 저희가 최종 계약할 빌딩을 선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딩 매입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빌딩 매매 시 검토 항목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빌딩의 방향이라든지 경사, 그리고 코너인지, 그리고 법정 용적률보다 이득을 받는지, 그리고 접근성은 어떤지, 역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지, 그리고 임대 현황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조건의 순위를 정해서 리스트를 다시 재배치합니다. 조건 중에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 모양이나 용도 지역, 그리고 도로, 대지 모양, 경사, 코너, 도로너비, 용적률 등 앞으로 변하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체크리스트 점수를 주는 건데요. 우선순위 항목이 정해지셨다면 내가 원하는 항목에 추가점을 주고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는 그에 맞는 점수를 설정해서 빌딩마다 체크리스트 점수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빌딩 매입 체크리스트로 최종 계약할 빌딩을 확정하거나 또는 계약 전까지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형 빌딩 체크리스트의 팁은 공실 상태, 임대료 미납 여부, 주변 임대료 수준, 그리고 임차 상권의 종류가 주변 상권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 빌딩 선택하실 때에는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빌딩 매입 체크리스트 만들기. 우리가 매매 시 검토할 항목들을 우선순위해서 체크리스트 점수를 주시고 최종 빌딩을 확정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가형 빌딩 체크리스트입니다. 공실 상태, 임대료 미납 여부, 주변 임대료 수준, 그리고 주변 상권과 조화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빌딩을 매입하시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빌딩을 매입하시기 전에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빌딩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계약을 해야겠죠? 다음 편에서는 계약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하는 단계, 계약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리치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